USB는 담당자의 손에 쥐어져 행사장 빔 프로젝터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저 안에 담겨 있었어요. 새벽마다 홀로 적은 다이어리의 내용들이 이제 200명이 보는 스크린 위로 뜨는 겁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서리는 무대가 잘 보이는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50분. 정민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네이비 넥타이를 메고 자신이 가장 빛나는 날이라고 믿으면서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6시. 강서린의 하루는 언제나 알람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불을 걷고 슬리퍼를 찾아 신고 주방으로 향하는 동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죠. 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고 냉장고에서 음식 재료를 꺼내고 가스불에 올리는 손이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정확했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헌신적인 아내라고 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었어요. 그 웃음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웃음이었죠. 국이 끓기 시작할 무렵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민이 일어난 거였어요. 서리는 넥타이 2개를 꺼내 옷장 서랍 위에 올려뒀습니다. 회색과 네이비. 오늘 같은 이사회 날엔 남편이 네이비를 고를 거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7년이면 원하지 않아도 사람의 취향쯤은 외울 수 있었으니까요. 정민이 식탁에 앉은 건 6시 40분. 그는 앉자마자 신문을 펼쳤어요. 서린이 국을 떠서 상 위에 올렸습니다. 밥 한 공기, 시래기국, 계란장, 깍두기, 김. 매일 아침 차려지는 평범한 식탁이었죠. 오늘도 시래기국이야? 서리는 잠깐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제 맛있다고 하셔서요. 맛있다는 게 매일 먹고 싶다는 뜻은 아니잖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식탁에서 말을 보태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민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서린 쪽으로 시선을 옮긴 건 몇 분 뒤였죠.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살쪘지? 서린은 잠깐 멈췄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래요? 좀 먹었나 봐요. 운동 좀 해. 여자가 그래가지곤 보기 안 좋아. 정민은 그 말을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옷장 서랍 위에 넥타이를 집었어요. 예상대로 네이비였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덧붙였어요. 오늘 이사회 있어. 늦어. 금요일도 회식이야. 기다리지 마. 네. 저녁은요? 알아서 먹을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로질러 주방까지 들렸어요. 서리는 식탁에 앉아 아직 절반이 남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창밖으로 남편의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서리는 아주 오랫동안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녀는 혼자였어요. 설거지를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선옥 언니. 부동산 중개사 박선옥이었어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목소리 크고 발 넓은 여자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비밀을 오래 담고 있지 못하는 타입이었죠. 서리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서린 씨, 나야. 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있잖아. 오늘 아침에 병원 앞 지나가다가 봤거든. 정민 이사님을. 네. 근데 말이야. 선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를 낮출 때는 꼭 뭔가 할 말이 있을 때였어요.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같이 내리는 여자가 있더라고. 간호사 복장인데 아주 젊어. 근데 있잖아, 서린 씨. 이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것도 직접. 서린의 손이 조용히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 나 그거 보고 눈이 다 휘둥그레졌잖아. 사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별거 아닐 거예요. 언니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래, 나중에 커피나 마셔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문을 열어줬다. 정민은 서린에게 차 문을 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결혼 초에도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서린은 그냥 넘겼었어요. 다정함을 기대하는 게 사치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는 차 문을 열어줬어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리는 그 문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 대신 아주 차갑고 또렷한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배신은 울면 끝나고 기다리면 무너진다. 그 문장이 어디서 온 건지 서리는 몰랐습니다. 오래전 어디선가 읽은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만들어낸 건지요. 다만 그 문장이 지금 자신에게 딱 맞는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웨딩 플래너로 일하던 시절에 쓰던 것이었어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동선을 짜고 변수를 계산하던 그 습관이 손끝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 썼습니다. 확인, 계획, 실행.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무 완벽하게 숨기려다가 아니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요. 이정민은 후자였습니다. 사는 동안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웃고 있으면 괜찮은 거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실수였죠. 그날 오후에도 서리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다가 멈칫했습니다. 정민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습관이었죠. 동전, 영수증, 껌종이. 한 번은 그냥 돌렸다가 지갑을 통째로 세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주머니 확인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손을 넣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잡혔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S호텔 라운지. 날짜는 사흘 전 목요일. 그날 정민은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늦을 거라고 기다리지 말라고요. 서린의 눈이 영수증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2인 디너. 꽃다발 1. 숫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식사 금액은 2인분이었습니다. 꽃다발은 연애 시절 이후 서린이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서린은 영수증을 도로 접었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닫았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다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도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다만 머릿속이 이상하리만치 맑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뿌연 안개 속에 있다가 갑자기 시야가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확인일, 목요일, 꽃다발과 S호텔에서 2명의 저녁 식사. 한 줄을 적고 나서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웨딩 플래너 시절 그녀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적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똑같이 하면 됐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내도 됐어요. 지금은 사실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 돌아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취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완전히 취하는 법이 없었어요. 자기 통제를 잃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직 안 잤어? 네, TV 보고 있었어요. 뭐 먹을 거 없어? 서리는 조용히 일어나 냉장고에서 미리 만들어둔 찌개를 꺼냈습니다. 데우는 동안 정민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은 서린 쪽으로 보이지 않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장면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리는 가스불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저 화면으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을까? 목요일 저녁 S호텔에서 꽃다발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저 휴대폰 어딘가에 있을까? 찌개가 끓었습니다. 서리는 뚝배기를 들고 식탁에 올렸어요. 드세요. 응. 정민은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에 엎어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늘 그랬으니까요. 맛있어요? 서린이 먼저 물었어요.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의외였는지 잠깐 멈칫했어요. 응, 괜찮네. 다행이에요. 서리는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미소였죠. 정민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이 사람에게 강서리는 언제나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 출근하고 나서 서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웨딩 플래너로 일할 때 쓰던 노트북이었죠. 우선 정민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서린이 매달 관리해온 부부 공동 카드였으니까요. 지난 석 달치 내역이 모니터에 떴어요. 회식이라던 날들의 결제 내역. 호텔 라운지, 와인바, 꽃집. 금액은 작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이 넘었어요. 서리는 날짜를 하나하나 다이어리에 옮겨 적었습니다. 석 달, 12번, 평균 2주에 한 번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충동도 아니었어요. 계획된 만남이었죠. 공들인 만남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꽃을 사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와인을 고르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는 살쪘다는 말만 했습니다. 서리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딱 10초였어요. 그 10초 동안 그녀는 17년치 감정을 전부 느꼈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수치심, 분노.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10초가 지나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상대방이 누구인가? 웨딩 플래너는 결혼식 당일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를 파악해서 현재를 조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설이는 1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차례였어요. 전화를 건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선옥이었어요. 언니, 아까 말한 그 간호사 있잖아요. 응, 왜? 신경 쓰여?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름이나 얼굴이라도 알면 인사라도 하게. 선옥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이름은 모르겠고 인상착의는 기억나. 키 크고 머리 길고 나이는 30대 중반쯤 됐으려나. 되게 세련됐더라고. 혹시 어느 병동 간호사인지 알아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왜? 서린 씨 설마. 아니에요 언니.
그냥요. 서리는 밝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30대 중반. 키 큼. 머리 김. S병원 간호사. 실마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서리는 알고 있었어요. 웨딩 일을 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서는요. 찾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찾은 다음이었어요. 서리는 볼펜 끝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햇살과 달리 아주 또렷하고 차가웠습니다. 만나야 해. 그 여자를. 그리고 만나되. 적으로 만나면 안 됐어요. 강서린이 10년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하객이 아니라 신뢰를 가장한 내부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욕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도요. 서리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은 동네에서 서리는 이틀 만에 이름을 알아냈어요. 윤하영, 38, S종합병원 내과 병동 간호사, 미혼이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어요. 선욱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인상착의를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키, 머리 길이, 나이대. 선욱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윤하영 아냐? S병원 내과. 이 동네 오피스텔에 사는데. 병원 직원 여럿이 선욱의 단골 세입자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을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서린의 다이어리엔 윤하영의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점심을 먹는 식당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사람을 읽는 직업이었으니까요. 강서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읽는 사람이었죠. 만남을 준비하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서리는 그동안 윤하영에 대해 최대한 파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팔로워 목록은 열려 있었어요. 병원 동료들, 요가 학원 친구들, 그리고 몇몇 익명 계정들. 게시물 댓글엔 언니 최고, 하영이 너무 예뻐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프로필엔 간호사 경력 외에 병원 행정 관련 자격증이 2개가 더 있었어요. 단순히 병동에서 끝내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행정이사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지 서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만은 아니구나. 서리는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어요. 야망, 자리, 확신, 이 3가지를 건드리면 된다. 만남은 우연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서린이 선택한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윤하영이 일주일에 2~3번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오후 근무 시작 전에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리는 그 시간에 맞춰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2시 20분 문이 열렸습니다. 윤하영이었어요. 서린의 얼굴은 노트북 모니터에 고정돼 있었지만 시선의 끝은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세련된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병원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선욱의 말대로 예뻤어요. 서리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쁜 건 예쁜 거였으니까요. 윤하영이 주문을 마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린과 2 테이블 떨어진 곳이었죠. 서리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어요. 윤하영의 테이블 옆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윤하영 씨 맞으세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표정엔 적대감이 없는 그냥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 저 강설인이에요. 몇 년 전까지 웨딩 플래너 했었는데 윤하영 씨 선배 결혼식 때 인연이 있었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설인, 이정민의 아내, 그 이름이었어요. 아, 네, 기억해요. 그때 진행을 정말 잘하셨던. 그렇죠? 반갑네요. 이 동네 사세요? 네. 제가 출근하는 병원이 근처라서요. 어머,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 병원이 이 근처예요. 그 말을 하는 설인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의심도, 분노도, 경계도요.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평범한 주부의 얼굴이었어요. 하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설이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게요.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하영 씨. 네. 내 남편 정민 씨 좋아하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영의 숨이 멎었어요. 부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설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화가 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 하는 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했지 아니라고는 안 했네요. 설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영 씨, 네. 저 화 안 났어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화요? 왜요? 어떻게? 화는 나중에 내도 되거든요. 지금은 하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궁금해서요. 설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로웠어요. 하영은 그 여유가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않는지 그게 더 불안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 안 했지만요. 저는 아직 아무 말도. 눈이 말했어요. 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영 씨, 정민 씨가 하영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랑은 이미 끝났다고 했나요? 아니면 곧 정리된다고 했나요? 하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정민 씨는 원래 그렇게 말해요. 나한테도 그랬었거든요. 네. 결혼 전에요. 그때 저도 전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만났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말했죠. 곧 정리된다고요. 하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정리됐나요? 설인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됐죠. 저랑 결혼했으니까요. 하영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어요. 그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기대, 불안, 그리고 묘한 흥분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설이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망이 있어. 그리고 확신하고 싶어 하고 있었죠. 하영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정민 씨 옆에서 하영 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면 자리예요? 하영이 굳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스스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속내를 이 여자가 한 문장으로 꺼내놓은 거였습니다.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설인이 먼저 말했어요. 사랑도 원하고 더 나은 자리도 원하는 거 솔직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설이는 그 눈물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하영 씨, 내가 한 가지 조언해도 될까요?
네. 남자는 흔들리는 여자보다 결정하는 여자에게 끌려요. 기다리게 만들지 말고, 선택하게 만들지 말고, 하영 씨가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불꽃 같은 게 켜졌어요. 서리는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그녀의 손은 가방 안쪽 녹음 중인 휴대폰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잘 담겼죠? 카페를 나온 서리는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운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영이 카페에서 나와 병원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빠르고 아까보다 단단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안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윤하영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야망이 있고 사랑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만 그 방향이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함은 나중에 느껴도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말은 욕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말은 듣고 싶었던 말, 누군가 내 마음속의 것을 정확하게 꺼내서 말해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요. 강설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10년이 가르쳐 준 것 중 가장 쓸모 있는 건 꽃꽂이도 일정 관리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찾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하영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서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진 지 닷새가 지났을 무렵 하영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선배님, 저 윤하영이에요. 저번에 말씀 고마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서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죠. 그럼요. 내일 오후 어때요? 두 번째 카페는 첫 번째보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이 낮은 곳이었죠. 하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양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서리는 밝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뭐 마실 거예요? 제가 살게요. 서리는 가볍게 웃으며 카운터로 갔습니다. 하영의 따뜻한 라떼와 자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돌아왔어요. 따뜻한 라떼는 하영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파악한 거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영이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뭐요? 따뜻한 라떼 좋아하는 거요. 서리는 웃기만 했어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그 웃음이 신기했어요. 이 여자 앞에선 자꾸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계를 세우려 해도 서린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경계가 조용히 허물어졌어요. 저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났어요. 하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말이요? 결정하는 여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결정하는 여자가. 서리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영 씨, 정민 씨가 요즘 하영 씨한테 어떻게 해요? 자주 연락해요. 만나자고도 하고요. 먼저 연락해요. 하영 씨가? 가끔은요. 그러면 안 돼요. 하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어야 해요. 항상 먼저 받아주는 사람은 값이 떨어지거든요. 남자는 쫓는 동안이 가장 진심이에요. 잡히면 달라지지만 그 말을 하는 서린의 눈에 잠깐 허탈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하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진심 어린 조언으로 들었죠. 그리고요. 서린이 말을 이었어요. 하영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게 하세요. 막연하게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남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해야죠. 하영 씨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 그게 너무 직접적이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게 무기예요. 애매한 여자는 남자가 편할 때만 찾아요. 분명한 여자는 남자가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하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눈에 욕심이 번졌어요.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규칙적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하영은 서린을 언니라고 불렀어요. 서린은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조언을 건넸어요. 조언은 항상 달콤했습니다. 언니, 이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거절해봐요. 바쁘다고요. 정말요?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서운해해야 정신 차리죠. 너무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며칠 후 하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거절했더니 이사님이 엄청 매달리더라고요. 꽃도 보내줬어요. 그렇죠? 서리는 웃었어요. 하영은 그 웃음이 기뻐서 웃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생각이었어요. 조언은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언니, 이사님이 저한테 따로 자리 마련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 기획실 쪽으로요. 서린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요? 좋긴 한데 제가 너무 욕심 많은 것처럼 보일까 봐요. 하영 씨, 네. 욕심 많은 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들키는 게 나쁜 거예요? 하영이 멈췄습니다. 욕심은 있어도 돼요. 다만 표현 방법이 중요하죠.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이사님이랑 더 가까이서 일하고 싶어서로 말하면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르게 들리거든요. 하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0년 동안 사람들 결혼시켜 봤으니까요. 그 말에 하영이 웃었어요. 서린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은 가방 안쪽 휴대폰을 손끝으로 살짝 확인했어요. 오늘도 녹음은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날짜와 함께 내용을 적었습니다. 확인 7, 기획실 이동 논의 중, 정민이 직접 자리 마련 시도,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하영, 신뢰도 90%, 다음 단계 진입 가능.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정민은 어디선가 하영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괴롭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초반엔 그랬어요. 가끔 밤에 혼자 부엌에 서서 물을 마시다 보면 눈 뒤쪽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리는 그럴 때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글씨를 봤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게 가라앉았습니다. 울 자리가 생기면 그때 울면 됐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하영이 서린에게 처음으로 비밀을 털어놓은 거였습니다. 언니 사실 이사님이 저한테 돈 얘기를 꺼냈어요. 돈이요? 병원 예산 중에 일부를 따로 관리한다고. 그쪽 일을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던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긴 하네요. 정확히 어떤 예산이래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던데 외부 업체 이름으로 처리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업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리는 속으로 숨을 삼켰어요. 나왔다. 이건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횡령이었습니다. 가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였어요. 서린이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불륜은 증거가 있어도 이기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횡령은 달랐습니다. 하영 씨, 그거 관련해서 문자나 메시지 받은 거 있어요? 카톡으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우지 마요. 하영이 멈칫했습니다. 왜요? 서리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영 씨를 위해서요. 나중에 이상한 일에 엮이면 안 되잖아요. 증거는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안전해요. 하영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언니, 저 괜찮을까요? 내가 있잖아요. 서린이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요. 하영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서린은 그 손을 잡은 채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이제 마지막 자료까지 갖췄어. 다이어리에 적을 문장이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확인 8. 횡령 정황 포착. 메시지 보존 유도 완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과 침묵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요. 전자는 알기 쉽지만 후자는 알기 어렵죠. 하지만 일단 알고 나면 전자보다 훨씬 깊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우는 후자였어요. 서린이 카센터를 찾아간 건 순전히 블랙박스 때문이었습니다. 서린의 오래된 소형차였어요. 정민은 그 차를 살 때도 관심이 없었죠. 서린이 알아서 샀고 서린이 알아서 몰았어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뭐가 담겨 있는지 정민은 몰랐을 겁니다. 블랙박스가 오류를 일으킨 건 3주 전부터였어요.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죠. 저장이 안 된다는 경고음도 가끔 울렸어요. 서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영을 만나고 다이어리를 채워가면서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동네 카센터는 큰 길에서 골목으로 2번 꺾어 들어간 곳에 있었어요. 낡은 간판에 태운 카센터라고 대충 쓴 것 같은 글씨였어요.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공구들이 정리돼 있었고 바닥은 기름때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정리하는 사람의 성격이 공간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차 밑에서 나왔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젊었습니다. 아니, 젊다기보다 또렷했어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었어요. 블랙박스가 말썽을 부려왔는데요. 서린이 말했어요. 남자는 대답 대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들여다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서린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첫눈에 알 수 있었죠. 잠시 후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오류가 아닌데요. 네. 고장이 아니에요. 누가 건드린 거예요. 서린이 멈칫했습니다. 건드렸다고요? 저장 설정이 바뀌어 있어요. 같은 시간대 영상이 덮어 씌워지게 돼 있네요. 일부러 한 거예요. 서린은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남자는 블랙박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죠. 언제부터요? 2달 전쯤이요. 2달 전이었습니다. 서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2달 전이면 정민이 하영과 만남을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은 알고 있었어요. 서린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아내 몰래 건드렸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지워진 영상요. 남자가 처음으로 서린을 봤습니다. 일부는요. 일부라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서린은 이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블랙박스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이 남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복구는 사흘이 걸렸어요. 서린이 카센터에 다시 갔을 때 태우는 작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린이 들어서자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구됐어요.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린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였어요.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을 때의 영상이었죠.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장면은 충분했어요. 정민이 하영의 손을 잡는 장면, 팔짱 낀 하영이 정민의 어깨에 기대는 장면,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장면. 서린은 화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저장해 드릴까요? 네. USB 있어요? 서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옮겼어요. 서린은 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카센터 안에 공구 소리 하나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얼마예요? 기본 점검비만 받을게요. 복구 작업이 더 많았을 텐데요. 괜찮아요. 서린이 태윤을 봤습니다. 태윤은 영수증을 쓰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왜요? 태윤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서요. 그것뿐이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린도 더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는 걸 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태윤이 말했어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린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태윤이 처음으로 똑바로 서린을 봤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하려면 더 필요해요. 영상은 정황이고 문서가 있어야 증거가 돼요. 서린은 잠시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윤 씨,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태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회사 감사팀이요. 서린의 눈이 호기심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회사요? 대기업이요. 이름은 말 안 해도 되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태윤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뭘 원해요? 횡령이요. 병원 자금이에요. 외부 업체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돈인데 그 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태윤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정황이요. 그리고 관계자 진술이 될 수 있는 녹음이 있어요. 태윤이 처음으로 아주 짧게 웃었어요. 공개된 서류로만 해도 실마리는 나와요. 나머지는 내부에서 흘러나오게 해야죠.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태윤 씨.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해요. 서린이 카센터를 나섰어요. 골목을 걸어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였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확인 후, 김태윤, 전직 감사팀, 블랙박스 복구 완료, 횡령 서류 추적 시작.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영상, 녹음, 그리고 서류.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정민은 퇴근하면서 하영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하영은 서린에게 배운 대로 한 번쯤 답장을 늦게 보내고 있겠죠. 서린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처음으로 실실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욕심은 처음엔 작습니다. 씨앗처럼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커진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해요. 욕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정민이 딱 그랬어요. 그리고 강설이는 그 욕심에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꾸준히 물을 줬어요. 2주 후 저녁 식탁에서였어요. 그날은 드물게 기분 좋은 얼굴로 들어와 양복 재킷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기획실 예산까지 맡게 됐어. 설이는 밥을 푸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당연하지. 내 실력이니까. 정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을 공들인 자리였어요. 행정이사로 올라선 것도 모자라 이제 병원 전체 예산 흐름을 손에 쥐게 된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 안에서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설이는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요. 정민이 식탁을 봤어요. 갈비찜, 잡채, 새우전. 제법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어요. 이런 날 와인 한 병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미리 말해주셨으면 준비했을 텐데. 미안해요. 됐어. 그냥 먹지. 정민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설이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설인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기획실 예산까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카센터 태윤이 말했었어요. 횡령은 권한이 클수록 규모도 커진다고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흔적도 깊어진다고요. 지우려 해도 다 지울 수 없다고요. 설이는 갈비찜을 정민의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민이 흘깃 설인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내가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죠. 보이는 것만 봤어요. 다음 날 설이는 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획실 예산까지 맡았대요. 답장은 짧았어요.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서류 추적 범위 넓혀볼게요. 설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 이번에는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영 씨, 오늘 시간 돼요? 카페에서 만난 하영은 요즘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설인의 조언대로 움직인 결과였어요. 정민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기획실 이동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죠. 언니, 이사님이 이번 달 안에 기획실로 옮겨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언니. 하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사님이 저한테 통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설인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통장이요? 네. 제 명의로요. 거기다가 일부 자금을 넣고 빼는 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컨설팅 용역비라고 처리한다는데. 하영의 얼굴에 불안이 번졌어요. 언니, 이거 괜찮은 건가요?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설이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아주 조용하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만들었어요. 하영 씨, 그거 하면 안 돼요. 역시 그렇죠? 당연하죠.
명의가 하영 씨면 문제 생겼을 때 하영 씨가 다 뒤집었어요.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거절해요. 그리고 그 얘기 나눈 메시지 절대 지우지 말고요. 네. 하영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언니. 정민 씨가 하영 씨한테 그 얘기 꺼낼 때 카톡으로 했어요. 직접 만나서 했어요? 카톡으로요. 직접 말하기 뭐 했는지. 서리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됐다. 그럼 그거 캡처해서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하영 씨 보호막이 돼줄 거예요.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이 사람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린은 하영이 휴대폰을 꺼내 캡처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화면엔 정민의 카톡이 보였어요. 서린은 자세히 읽지 않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돈은 일단 다른 계좌로 빼. 감사 들어오면 컨설팅비로 처리하면 돼. 머릿속에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이걸로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윤 씨, 문자 증거 나왔어요. 명예 도용 시도까지요. 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문자 캡처본 있어요? 관계자가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서린이 잠깐 생각했어요. 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외부 용역 업체 서류 확인했는데 실체가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설립된 지 2달 됐고 대표자 이름도 가짜예요. 확실해요? 등기부로 확인한 거라 확실해요. 서리는 길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됐습니다. 영상이 있었고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증거 문자와 가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도 횡령의 증거도 이제 손안에 있었어요. 그날 정민은 밤이 늦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죠. 서리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잤어? 네, 책 보고 있었어요. 정민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 달 상여금 좀 크게 나올 것 같아. 여행이나 갈까, 우리. 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 좋은 날 하는 말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서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몰라. 당신이 알아봐. 정민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린은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읽히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계획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무대였습니다. 정민의 전성기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그 순간에 모든 걸 꺼내놓으면 됐어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떨어질 때가 가장 멀리까지 들리는 법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책을 덮고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확인 완료. 영상, 녹음, 문자, 서류, 4가지 모두 갖추었음. 그리고 3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 창립 기념식 6주 후. 펜을 내려놓고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강설이는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조용했어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반드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었죠. 서린도 알고 있었어요. 변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걸요. 다만 변수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그 변수조차 미리 상상해둬야 하죠. 서린은 상상했었습니다. 정민이 먼저 이혼을 꺼낼 수도 있다는 걸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술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항상 술 냄새를 달고 왔거든요. 아무 냄새가 없다는 건 머리가 맑다는 뜻이었습니다. 할 말을 준비해 왔다는 뜻이었어요. 설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이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인 씨도 당신도 아닌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는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였어요. 설이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네. 앉아서 얘기 좀 해.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요. 설이는 천천히 마지막 그릇을 헹궜습니다. 손을 닦고 앞치마를 벗고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을 봤어요. 정민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안함은 없었어요.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아, 왔구나. 설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응.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요. 정민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정민이 먼저 눈을 피했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얼마나요? 한 6개월 됐지. 설인이 살짝 웃었습니다. 정민이 흠칫했어요. 왜 웃어? 아니에요. 계속해요. 정민은 이 여자가 왜 웃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불안했지만 이미 꺼낸 말이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어요. 우리 오래됐잖아. 17년이나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잖아. 저도요? 응. 저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정민이 멈췄습니다. 그렇지 않아? 설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민은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리거나 셋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하자는 거 하영 씨가 시킨 거예요?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왜요?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설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굳었습니다. 설이나 그게 하영 씨가 아이 얘기 꺼냈죠?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이는 그 얼굴을 빤히 봤어요.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영이 직접 말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 하영의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설인이 조언한 대로 하영은 먼저 선택하는 여자가 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아이였던 거였습니다. 설인이 만든 결과였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넌 이제 힘들잖아. 나이도 있고. 힘들어요? 아이 얘기 말이야. 설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이. 결혼 초에 둘이 얘기했었어요. 아이를 가지려 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때마다 다음 해를 반복했어요. 설이는 그 다음 해를 기다렸죠. 그러다 어느 순간 다음 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아이 얘기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정민은 그 상처를 이혼의 이유로 꺼냈습니다. 정민 씨, 응, 그 말 지금 한 거 기억해둬요. 정민이 눈을 찡그렸어요. 무슨 말이야? 나이 들었다고, 이제 힘들다고 한 말이요. 기억해두라고요.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용했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일어서서 정민을 한번 봤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와요. 검토해 볼게요. 정민이 멍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서류 준비해 오라고요. 조건 보고 결정할게요. 당신 지금. 정민 씨. 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가져와요. 정민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어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서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안방에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많이 아렸어요. 아이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래된 상처를 정민이 저렇게 이혼의 명분으로 꺼낼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얘기 꺼냈어요.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창립 기념식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준비 속도 올려줄 수 있어요?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이미 올리고 있었어요. 서류는 다음 주면 완성돼요. 서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변수 발생. 이혼 선제 제한. 예정보다 3주 앞당김. 창립 기념식 활용 계획 수정 필요. 한 줄 더 적었어요. 하지만 서류가 먼저 완성되면 무대는 어디든 상관없음.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창밖에서 정민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오히려 잘된 거였습니다. 정민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더 급해졌다는 뜻이었어요. 급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생기면 서린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빛날 거였어요. 무대가 꼭 병원 창립 기념식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 무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게 맞았어요. 그래야 공평했으니까요. 17년 동안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혼자 상처받아온 사람에게는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어요. 서리는 밥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젯밤 얘기는 없었어요. 정민은 신문을 펼쳤고 서리는 국을 떴습니다. 다시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서리는 식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병원 창립 기념식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정민 이사의 아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몰래 깜짝 축하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행사 당일 영상 송출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사님 부인이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서린이 웃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무대 확보 완료.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이혼 서류가 식탁에 올라온 건 정민이 이혼 얘기를 꺼낸 지 나흘 후였어요. 목요일 저녁 정민은 서류를 마치 결제 서류 올리듯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리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봤어요. 이혼 합의서. 서리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 위자료 항목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정민 씨. 응. 변호사 쓴 거예요? 응. 왜? 이 금액이 맞다고 했어요?
변호사가요? 정민이 팔짱을 꼈습니다. 표준이야. 표준이요? 서리는 서류를 내려놓고 정민을 빤히 쳐다봤어요. 하영과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확신이 그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17년 전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정민은 지금보다 가난했습니다. 야망만 있었지 가진 게 없었어요. 서린이 웨딩 플래너로 번 돈이, 정민이 공부할 때, 자격증을 딸 때, 병원에 처음 취직 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의 생활을 바쳤었죠. 도장 찍어. 깔끔하게. 정민이 말했습니다. 서리는 서류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가져가? 검토해 봐야죠. 검토가 뭐가 필요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잖아. 서린이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정민 씨, 17년이에요. 응. 17년짜리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검토할 시간쯤은 있어야죠. 정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에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다이어리와 USB를 챙겼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던 가방이었죠. 가방을 들고 나오자 정민이 거실에 서서 물었어요. 어디가? 잠깐 나갈게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정민이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잘 됐다는 얼굴이었어요. 서리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17년 동안 이 문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을까요? 서리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죠. 골목을 걸으면서 서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어요. 발걸음이 향한 곳은 태윤의 카센터였어요.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서린이 셔터 아래로 허리를 숙여 들어갔습니다. 태윤이 구석 작업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서린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방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작업대 옆 낡은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윤이 일어나 한쪽 구석에 있던 전기 포트를 켰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카센터 안을 채웠습니다. 나왔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태윤이 믹스커피 두 잔을 타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자 따뜻했어요. 서류 다 됐어요? 태윤이 서윤 쪽으로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죠. 폴더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취 파일, 문자 캡처, 법인 서류, 계좌 거래 내역 정황. 깔끔하게 분류돼 있었어요. 감사팀 출신다운 정리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다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창립 기념식 며칠 남았죠? 11일이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텨야겠네요. 집도 나왔으니 오늘부터 어디 있을 거예요? 선옥 언니 부동산 위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거기 며칠 신세 질 거예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 씨. 네. 처음에 저 왜 도와줬어요? 태윤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보면서요. 지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흔적을 지운 사람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 봤거든요. 감사팀 있을 때 회사 돈이 사라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를 나왔어요? 네. 모른 척 못하겠더라고요.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남자를 다시 봤어요. 고마워요, 태윤 씨.
태윤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태윤의 카센터를 떠난 건 밤 9시쯤이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부동산 건물 앞까지 왔습니다. 선옥의 부동산 위 방은 조그마했어요. 싱글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옥이 가끔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척들 재워주는 방이라고 했어요. 서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리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지금까지 적어온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어요. 영수증에서 시작해서 블랙박스를 거쳐 하영의 녹취, 정민의 문자, 태윤의 서류까지였습니다. 읽다 보니 이상하게 손이 떨려왔어요. 한 글자씩 적을 때는 몰랐는데 전부 이어서 읽으니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눈에 뜨거운 무언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서린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천천히 적었어요. 오늘 집을 나왔다. 강서린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봤어요. 좁은 창문으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한 별이었죠.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은 잘 자도 됐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설이는 그냥 쉬어도 됐어요. 같은 시각 아파트에서는 정민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갔어. 응, 짐 들고. 잘 됐지 뭐.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안도하는 목소리였죠. 응, 나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정민은 소파에 기댔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1일 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금요일 오전 강설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예상대로 맑은 날이었습니다. 설이는 USB가 든 가방을 확인하고 문을 나섰어요. 병원 창립 기념식은 오후 3시였습니다. 행사장은 병원 본관 지하 대강당이었죠. 200명 규모의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관계자들, 지역 유지들이 초대된 자리였어요. 이정민 이사의 특별 공로상 수여도 예정돼 있었고요. 설인이 행사장에 도착한 건 오후 1시, 2시간 전이었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반겼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상 파일 주시면 바로 세팅할게요. 네, 여기요. 설인이 USB를 건넸습니다. 담당자는 그걸 받아들고 빔 프로젝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설이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설이는 행사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기둥 옆 자리였지만 무대가 잘 보였죠. 오후 2시 반이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삼삼오오 들어왔습니다. 설이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중 누가 알고 있을까? 자신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자금이 새고 있다는 걸요. 그때 하영이 들어왔어요.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하영은 오늘 유독 예뻐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기대감이 얼굴에 한껏 배어 있었죠. 오늘 기념식이 끝나면 정민이 새로운 얘기를 꺼낼 거라고 믿는 얼굴이었어요. 설이는 그 얼굴을 보자 미안했어요. 진짜로요. 하영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덜 미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영은 그냥 야망이 있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방향이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정민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네이비 넥타이를 맸어요. 오늘은 스스로 골랐겠죠.
정민의 얼굴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웃으면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로상을 받을 행정이사였고 병원의 살림꾼이었고 신뢰받는 리더였으니까요. 그러나 설이는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창립기념 영상이 대형 화면에 나왔어요. 병원의 역사를 담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이어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올해 특별공로상 수상자이신 이정민 행정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정민이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당당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설이는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이고 정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을 채웠어요. 다음은 이사님을 위한 특별 깜짝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행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정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장 조명이 다시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처음 1분 정도는 정말 축하 영상이었어요. 정민의 입사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정민이었어요. 박수와 웃음이 나왔죠. 다음엔 병원 행사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흐뭇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화면이 끝남과 동시에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또렷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 돈은 일단 다른 계좌로 빼.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 들어오면 컨설팅비로 처리하면 돼.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원장님한테는요? 남자 목소리가 다시 나왔어요. 그 사람은 몰라. 몰라야 편해. 행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카톡 캡처 화면이었어요. 정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서류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빨간 글씨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대표자 미존재 확인, 주소지 공실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은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 안에 두 실루엣, 손을 잡는 장면,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방금 저 목소리가 이사님? 정민이 무대 위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거 꺼, 당장 꺼, 소리쳤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미리 부탁해뒀거든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아달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쪽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을 봤어요. 강설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둥 뒤에서 나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왔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죠. 그 걸음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설인이 무대 계단을 올랐어요. 담당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민은 굳어서 설인을 봤습니다. 하영은 행사장 한쪽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 있었어요.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축하가 아니라 신고 자료입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터졌어요. 정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 미쳤어? 이정민 씨. 설인이 정민을 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설인이 다시 앞을 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스크린에 나온 모든 자료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는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민이 소리쳤어요. 설인아,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정민 씨.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랬죠. 돈은 감정 없는 사람이 번다고요. 행사장이 숨죽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감정을 뺐어요. 이혼 절차만 남기고요.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수사관이었습니다. 태윤이 사흘 전 수사기관에 자료를 먼저 넘겨뒀었죠. 오늘 행사에 맞춰 협조 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수사관이 앞으로 걸어왔어요. 이정민 씨,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관련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행사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민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로상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겠죠. 설이는 그 얼굴을 봤어요. 이 순간 어떤 감정이냐고요? 통쾌하냐고요? 조금은 그랬습니다. 솔직히요. 하영이 앞으로 나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설인이 하영을 봤어요. 하영의 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 허탈감, 혼란. 하영 씨. 언니, 저한테 왜 이랬어요? 설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하영 씨.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하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틀린 건 저쪽이에요. 하영 씨는 오늘 피해자예요. 명예 도용 시도도 공범 유도도 다 기록돼 있어요. 하영 씨 보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수사관 분들이랑 얘기해요. 하영이 설인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자신도 왜 고마운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정민이 수사관과 함께 행사장을 나갈 때였어요. 그가 설인을 봤습니다. 설인은 그 눈을 받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은 행사장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행사장이 웅성거렸어요. 설인은 무대에서 내려와서 기둥 뒷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들고 조용히 행사장을 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설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행사장 문을 나서는 순간 태윤이 복도 한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양복은 아니었지만 평소처럼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요. 끝났어요? 네. 태윤이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어요. 자판기 커피였죠. 믹스커피보다 묽었지만 손이 따뜻해졌어요.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이상하게. 설인이 태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나란히 서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인은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끝났다. 배신은 울면 끝나고 기다리면 무너진다. 펜을 내려놓고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늘도 별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았어요. 서울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잘 보이는 날도 있었네요. 설이는 그렇게 오래도록 하늘을 봤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민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어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해임됐죠.
재판은 길어질 것 같았어요. 윤하영은 수사에 협조해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병원은 계속 다녔고요. 어느 날 설인에게 짧은 문자가 왔어요.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설인은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하영 씨.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었어요. 설인은 그 햇살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강설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맞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